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여러분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1번 찍은 그 친구들한테, 사람들한테 야 1번 찍어서 살림 좀 나아졌냐?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이죠, 1번 찍은 사람들은 이재명이 뭐 다른 건 몰라도, 도덕적으로 뭐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형수 욕은 했을지 몰라도, 뭐 행정은 잘한다 그러더라, 뭐 경제는 잘한다, 뭐 정치는 잘할 것 같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이재명 찍어가지고 정치가 잘 되냐? 야, 트럼프한테 지금 잘 보였냐? 이재명 찍어가지고 지금 뭐 너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 더 나아졌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 살라고, 서울에 집 살라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들 조카나 뭐 그 1번 찍은 애들 있잖아요. 주위에 또 후배나 애들에게 야, 너 집 샀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살라 했는데 꽁세 울었어 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현금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지금 집값 평균이 13억입니다. 13억을 내 돈으로 마련한다? 그래서 대출 하나도 안 받고 나 서울에 집 산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대출을 이제 못 받아가지고 결국 서울에 집 사는 거 영원히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어떤지 물어보십시오. 더군다나 정말 이재명이 정치 잘하는지 한번 이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집값을 잡는다면서 집을 늘릴 생각은 안 하고 무슨 대출을 갖다가 6억 이상을 안 해준다, 더군다나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이상의 대출을 안 해준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청년들이, 어떻게 신혼부부가, 어떻게 서민이, 어떻게 중산층이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대출 안 해주면 서울에 알짜 매물이 나왔을 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집에 현금 쌓아놓고 사는 서울 강남 사람들만 집 사는 거 아니냐? 그럼 이재명이가 도대체가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냐? 이재명의 서민을 위해서, 야 니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거 맞아? 아니면 정말 1% 부자를 위해서 정치하는 게 맞아? 하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이재명에 대해서 또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아니, 이재명이 자기가 지금 대출 규제해놓고 나서는 우리는 모른다, 대통령실에서 그 금융위원회가 한 거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아니 세상에 이재명 정부가 2개입니까? 3개입니까? 그럼 이재명은 그럼 대출 규제라는 그 어마어마한 정책을 내놓는데 그럼 보고도 안 받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재명은 보고도 안 받습니까? 그럼 이재명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금융위원회에서 알아서 대출 규제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이 유체이탈 화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찍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마 대답을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편의점 하는 사람들, 뭐 통닭집 하는 사람들, 식당 하는 사람들한테 그 중에서 민주당 아니면 안 된다, 이재명 아니면 안 된다, 이재명이 정치 잘한다, 이재명이 경제 잘할 거다, 뭐 그리고 평소에 노래 불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이재명 지금 들어서고서 좀 낮았냐? 매출 올랐어? 라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말이죠, 난리 났습니다.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동학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고요? 강남 집값이 올랐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괜찮은가 보다. 강남 집값만 오른 겁니다. 서울 집값만 오른 겁니다. 여러분, 상가 샀다가 정말 그 상가 때문에 팔가망신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계실 겁니다. 지금 상가 공실률이요, 강남의 상가 공실률이 10%고요. 가로수길 같은데 다 빈 거 아시죠? 또 지금 서울의 곳곳에 상가가 텅텅 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물론 좀 낫습니다만은 여러분, 신도시 가보십시오. 상가는 엄청나게 때려 박았는데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심지어 상가 한 동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만 조금 버티는 거지 오프라인 시장은 다 맛이 갔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그 온라인 기업이라든가 미국에 물론 쿠팡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리고 또 배달의 그 배달 수수료가 너무 높아지면서 자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 붕괴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 심각한 겁니다. 특히 제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이 중요해요. 과거에 영등포에 가면 금연공장 많았고 안산에 가면 또 공장 막 돌아가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문 닫고 이제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팔아가지고 돈으로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민 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 땅 사고 또 뭐 자식한테 집 하나 서울에 사주고
그리고 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제조업 무너지고, 자영업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고, 그럼 뭘로 먹고 살 겁니까? 한국 뭘로 먹고 살죠? 결국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안에 인구도 그렇게 엄청 큰 시장이 아니고 땅덩어리도 그렇고 우리끼리 이 안에서 이 셀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급자족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수출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은 할 만한 게 있어야 하는 거지 뭐 아무거나 쟤들이 사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수출하고 그리고 자동차 수출하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거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관세를 팍팍 때려버리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또 트럼프가 야 미국에 와서 해라 공장 미국에 세워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이것도 휘청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이 이제 우리가 좀 더 나가지고 중국에 앞섰던 건데 중국이 기술을 따라와 가지고 기술 격차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의 그 싼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제조업이 무너지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하나의 칼을 만든다고 그럽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칼을 만드는 제조업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럼 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장에 파는 거예요. 근데 중국산 칼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우리 칼이 훨씬 더 품질이 좋고 그러면 그나마 견딜 수 있겠지만 칼 좋은 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독일 칼 같은 게 좋은 거지 뭐. 어쨌든 그러니까 품질은 그만한데 중국에서 싸게 막 밀려 들어오면 그 칼 공장이 남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유통시장도 꽉 잡고 있어요. 원래 제조업이 살기 위해서는 유통시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커머스, 이 시장에서 중국이 뭐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시장도 잡고 제조업시장도 다 잡았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그럼 규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 규제를 해서 자영업을 갖다가 보호하고 제조업을 우리 자국의 자국의 제조업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쎄쎄하느냐고 우리나라 기업을 보호할 생각을 안 해요. 문을 텅텅 열어줘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서 오히려 무슨 투표권까지 얻고 막 그러면서 지들이 이제 이 나라 이제 그 대장이야. 더군다나 부동산을 갖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 화교가 못 사도록 땅 한 평도 못 사도록 만들었는데 부동산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지금 강남에도 화교들이 화교도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많이 사고 있어요. 뭐 제주도만 산 게 아니야. 이제 강남으로 진출하고 있어. 서울로 진출하고 있고 건물을 사들이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노예가 되는 거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는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다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뺏긴 것도 아닌데 무슨 노예가 됩니까? 아니 나라를 뺏기는 게 꼭 땅을 뺏겨야만 나라를 뺏기는 겁니까? 결국은 주도권을 뺏기면 경제 주도권을 뺏기고 그 다음에 정치 주도권을 뺏기면 그게 나라를 뺏기는 거지 뭡니까? 결국 나라를 뺏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개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개들 집에 가서 식모하고 개들 집에 가서 이제 화단에 가서 정리해주고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고용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그러면 뭐 그건 이해가 되지. 근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들한테 고용돼가지고 중국 종로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 직전이에요. 지금 보면은 2025 제조업 현장은 패닉이다. 패닉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아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다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일단 수요 부진, 그 다음에 수출 규제, 그 다음에 관세 강화. 이 관세가 또 문제야. 근데 우리나라는 생산 라인 가동률이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조금만 이 관세가 많이 붙어도 사실 수출이 안 돼요.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조업이 무너지는 거고 그다음에 자영업 무너지고 있는데 10명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7명 이상이 한 달 버는 돈이 100만 원 이하예요. 그러니까 적자 버는 사람도 많고 이게 통계입니다. 자영업자 7명 이상이 한 달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는 끔찍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자기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거야. 적자 보면서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그냥 문 열어놓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문만 열으면 잘 된다는 편의점이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도 안 된다는 거야. 음식점, 뭐 소매업 말할 것도 없고 열면 열수록 손해다. 편의점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영업이 구조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다.
편의점이 매출 감소했다는 것은 이건 소비 위험 신호라고 봐요. 편의점은 원래가 불황에도 잘 버티는 업종이거든요. 근데 2025년 들어서 3개월 연속 매출 감소라는 충격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건 통계예요. 그래서 편의점 매출 변화를 보면 20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2.3%, 2025년 2분기에 마이너스 3.7%, 5월 달에 마이너스 4.1%, 1분기 1, 2, 3월에 편의점 매출이 마이너스 2.3, 4, 5, 6월에 편의점 매출이 마이너스 3.7, 그리고 5월만 보면 2025년 5월만 보면 마이너스 4.1. 여기에 지금 편의점 매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돈이 없으니까 편의점으로도 안 가고 다이소로 가요. 다이소하고 온라인 저가 채널로 소비가 이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이 안 되는 거야. 이제 편의점도 못 가고 다이소 가고 아니면 온라인에서 싼 데서 사고 있어요.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어요.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2025년 상반기 현재 10 내지 25%예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지금 10 내지 20%가 공실률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3개월 이상 2.3%,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2.3%로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1%만 넘어도 위험한 걸로 보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부동산 샀는데 그 이자를 못 갚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 다 경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소기업이 지금 붕괴되고 있고 열세적 고용 쇼크를 겪고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으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뭐 그러니까 대기업이 엄청 큰 고용을 많이 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의 고용률이 10%밖에 안 돼요. 대기업이 그래봤자 얼마? 삼성에 다니는 사람 얼마나 돼요? 여기 보세요 한번. 삼성에 다닌다는 사람 얼마나 있나? 우리나라는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해요. 고용에. 조금 이렇게. 그런데 이 90%를 대한민국의 고용의 90%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는데 이 중소기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중소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 순환 구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럼 정부 정책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한테 기대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대할 수 없어요. 벌써 싹수가 돌았습니다. 경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는가? 위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뭔가 지금 돈을 팍팍 투자해가지고 상가를 산다든지 팍팍 투자해가지고 뭘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고서 지금 그냥 움켜쥐고서 풀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돈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돈을 줘가지고서 그 돈을 풀어가지고 하겠다는 건데 내가 생각에는 돈을 줘도 그걸 쓰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이재명이 그걸 아는 거야. 왜냐면 현금으로 주면 그걸 안 써요. 빚 갚는 데 써야 돼. 다 빚 갚아버리면 그럼 돈이 안 돌잖아. 그걸 아니까 이재명이가 그런 끼를 냈거든. 그래서 상품권으로 준다는 거야. 상품권으로 준다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야.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 모르는 게 있어. 상품권으로 주면 상품권을 깡아버릴 거야. 깡. 다시 말해서 200만 원치 상품권을 받았다 한 가족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만 원 상품권 받아가지고 150만 원 받고 팔아버린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 깡을 해버리면 결국은 이 상품권 운용사 그다음에 그 깡으로 사들이는 놈들 이런 애들만 돈을 벌게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재명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일입니다. 강시엽입니다.